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김근우입니다. 오늘도 화요일 명인들의 복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주차 이제 명인들의 복귀를 제가 진행하게 됐는데 오늘도 여러분들께 인사이트가 될 만한 이야기들, 그리고 인사이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사이트로 출발해서 수익까지 연결될 만한 이야기들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방송을, 제가 진행하는 방송을 자주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공감하실 수 있을 텐데, 저는 시장의 중심이 되는 종목이 아니면 사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해서 누워있는 애들 있잖아요. 바닥에 누워서 언제 일어나지 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저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잘 상승해 왔을 수도 있고 이제 막 출발할 수도 있지만 결국 지금 시장의 중심이 될 만한 종목들을 가지고 얘기를 드리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해서 꼭 시청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단 얘기 먼저 드려볼게요. 오늘 시장이 어떻게 끝났는지 같이 살펴볼 텐데,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숫자가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릴게요.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상승 종목 수 같은 경우는 약 1200개입니다. 그리고 하락 종목 수는 어떻게 되었는가? 똑같이 1200개입니다. 오늘 증시는 그러면 어땠다? 종목의 상승, 하락 숫자만 보더라도 결국에는 보합권에서 마무리됐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지수 같은 경우도 코스피 보면요, 마이너스 0.01% 제자리에 있었죠. 코스닥 같은 경우 볼까요? 코스닥 0.38% 상승.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자리에 있었던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를 살짝 생각을 해보면, 먼저 전일 미증시가 개장을 안 했습니다. 이제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이었죠. 메모리얼 데이는 우리말로 하면 현충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들을 기억하자라는 의미로 휴장이 되었고, 결국에는 그럼 미국 시장이 안 열린 상태에서 우리 시장은 자기 자리에서 보합권에서 변곡점 단계를 만들어줬다라고 오늘 볼 수 있겠습니다. 지수단 움직임 보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라면, 자, 이런 게 있습니다. 결국 지수가 제가 좀 넓게 일부러 펼쳐서 좀 보여드리는 건데, 사실 우리 지수는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은,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자기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올해 들어서 막 상승을 해주는 것처럼 보였다가 하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을 해주는데 결국 전고점 때 저항을 맞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진행하는 거 보면요, 저는 이동평균선에 대한 얘기 별로 안 합니다. 이거 이동평균선이 있다고 해서 지지가 나온다거나 이동평균선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저항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 시장은 결국에는 이 박스권에서 아직은 못 벗어났다, 좀 억울한 시장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요,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과 비슷한 뷰를 한번 설명드릴 건데, 이런 지점이 있습니다. 자, 추가로 코스닥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잠깐 옆으로 가고 해외 시장도 한번 같이 살펴볼 건데, 자, 코스닥 우리가 같이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S&P 500이죠. S&P 500, 나스닥 종합, 니케이, 항생 정도 같이 봅시다. 그리고 모멘텀을 좀 같이 살펴보자라면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결국에 상단에 있는 우리 증시의 지수 같은 경우는, 상단에 있는 우리 지수 같은 경우는 이런 측면이 있죠. 위로 뻗는 느낌이 별로 안 나요. 그죠? 코스피 마찬가지, 코스닥 마찬가지. 코스닥은 아래로 갑니다. 중요한 거는 다른 애들의 최고가 써있는 위치 보세요. 물론 항생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모멘텀 보이고 있지만 지금 막 상승 잘해주고 있죠. 무슨 얘기 드리는 거냐면, 최근에 전 세계 증시는 대체적으로 신고가 영역을 다 찍고 있습니다. 그 위에서 내리거나 거기서 저항을 받거나 거기에서 다시 한번 발돋움을 하거나 하는 모습 보여주는데, 우리만 좀 빠지고 있거든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거냐면, 첫 번째, 갭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는 결국, 자, 얘가 왜 자꾸 클릭이 될까요?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마우스를.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결국 우리 미국 증시를 좀 추종하기 마련이거든요. 방향이라든지 상승률이라든지 추종하기 마련이고 가끔씩 그러니까 코로나 장세처럼 급등 장세 같은 경우는 우리 증시가 전 세계 증시를 주도하기도 합니다만 대부분 우린 추종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두 번째 줄에 있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의 움직임을 추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업종 차이가 있기 때문에 100%는 아닙니다만 추종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는 결국 우리 코스피는 이 정도 올라와줬고 코스닥은 이러고 있어요. 근데 다른 증시가 이렇게 올라갔다면 무슨 의미냐? 결국 이 방향으로 가기 마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증시에 지금 껴있는 다양한 내부적인 이슈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금투세라든지 이런 측면들이 조금만 완화가 된다면 결국 우리 증시의 방향은 상방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게 지금 제가 보는 뷰라고 말씀을 보고 이제 종목단 얘기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수는 이 정도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얘기를 몇 가지 드릴 건데 오늘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첫 번째 바로 한일중. 보통 한중일이라고 많이 불렀는데 한일중으로 요즘은 언론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정상회의가 개최가 됐죠. 여기서 얘기 가장 중심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6대 중점 협력 분야 공동선언문 채택 예정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빠르면 이달 말 이제 다음 달 초까지는 나올 예정인데 무슨 얘기 들어가는 거냐면 일단 지금 전 세계 외교 관계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미중 패권 경쟁이 지금 굉장히 심화가 돼 있는 상황 속에서 한일 중 세 개의 국가가 지금까지는 외교 관계가 별로 안 좋았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한일 중 각각 다 안 좋죠. 한국, 일본도 안 좋았고 일본, 중국도 안 좋았고 중국, 한국도 안 좋았습니다. 각각이 다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이제 좀 풀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걸 우리가 기대하는 바냐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과 중국, 일본의 외교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종목단에서 안 좋았던 애들이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한 가지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종목 먼저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어떤 측면이냐면 첫 번째로 봐야 되는 애들이 당연하겠지만 중국 있죠. 중국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던 섹터가 다시 한번 수혜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화장품입니다. 얘는 제가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오늘 다시 봐야 돼요. 오늘도 강하죠. 오늘은 특히 중소형단 브랜드들이 강했는데 자 보세요. 2022년 총매출을 보게 되면은 중국 비중이 2022년도에 45%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중국 비중이 줄어들었죠. 32%대로. 근데 중국 비중이 줄어들었는데 총액을 보게 되면은 엄청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24년도 같은 경우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게 지금 시장이란 말이에요. 화장품 단에서. 왜냐하면 중국 비중이 높았던 걸 이제 미국에 더 많이 팔고 일본에 더 많이 팔고 동남아에 더 많이 팔고 유럽에 더 많이 팔고 있는 게 화장품입니다. 과거에는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처럼 대형 브랜드 단만 상승을 잘해줬다면 지금은 또 다르죠. 지금 같은 경우는 중소형 단의 화장품주들도 잘 가고 있는 게 지금 시장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중국 비중이 줄어들었는데 매출은 늘었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한국, 중국, 일본의 외교 관계가 좋아지게 되면 당연하겠지만 중국에서 좀 덜 팔고 있던 화장품을 더 팔 수 있겠네가 되는 겁니다. 잘 팔고 있던 미국은 계속 잘 팔면 되는 거고 일본도 잘 팔고 있었잖아요. 전체적으로 화장품은 안 봐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고 물론 오늘은 좀 선별적인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선별적이다라는 거는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처럼 대형 브랜드 단에서는 아무래도 지금까지 먼저 출발을 했기 때문에 하락이 좀 나왔어요. 그 점은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죠? 자, 보면은 먼저 대장 LG 생활건강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는 그냥 보세요 말씀드렸던 애인데 추가로 보면은 아모레퍼시픽이 있어요. 아모레퍼시픽 이 두 개의 종목만 놓고 보면은 최근에 이미 먼저 출발을 해온 애들이죠. 쭉 상승을 먼저 만들어줬기 때문에 오늘 좀 낙폭이 나오는 거고 아모레퍼시픽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좀 조정이 나오는 건데 그러면 얘네들이 먼저 출발했으면 모멘텀 따라가는 애들이 중소형 단이고 실제 매출도 이제 중소형 단도 잘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걔네들 같이 보겠습니다. 뭐 실리콘2 대표적인 종목들 오늘 강했던 신규주 중에 삐아 그리고 한국 화장품 제조, 코리아나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단 두 개가 브랜드 단에서 중심이 되어주는 먼저 출발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 하단의 중소형주들도 같이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고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얘네 매출이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야
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 이 종목들을 끌고 가려면 뭘 봐야 될까요? 당연하겠지만 LG생활건강이랑 아모레 봐야 되는 겁니다. 얘네들에서 우선적으로 매출 상승이 발생할 거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요. 그러면 밑에 딴 종목들은 아모레나 생활건강의 모멘텀이 뻗는 걸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데 트레이딩 뷰로 보고 싶고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엄청 큰 게 좋은데요 라고 한다라면 아모레랑 LG생활건강의 상단 브랜드들이 먼저 움직이는 거 체크하자마자 하단 브랜드를 매매하면 되는 거고, 저는 좀 끌고 가고 싶고 뭐랄까 중기 장기용으로 보고 싶어요 하면 당연하겠지만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을 보면 되는 거다라고 얘기 드리고요. 여기서 추가로 봐야 될 거는 이런 지점이 있습니다. 자, 얘네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브랜드 단이 아니고 브랜드는 아닌데 화장품 움직임을 주도하는 애들, 대표적 한국콜마 뭐냐면 생산하는 애들입니다. 얘네가 가장 규모가 크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코스맥스, 그리고 미국 매출 잘 나오고 있는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이 세 개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요, 이 대형주, 중소형주 할 거 없이 사실 얘네들 보게 되면은 화장품 앞으로 업황이 어떤지 알 수 있는 건데, 차트 좀 늘려서 보게 되면 이미 다 방향 틀었습니다. 그렇죠? 얘네들이 생산하는 게 화장품 대부분입니다. 중소형주, 대형주 할 거 없이 대부분인데 다 방향을 틀어놨어요. 그 말인 즉슨 지금 화장품 자체 업황도 좋고 매출도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중국까지 외교관계 좋아진다? 안 봐야 될 이유가 없는 게 되는 겁니다. 얘네들도 봐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화장품주들은 제가 몇 주째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지점들을 참고해서 보면은 오히려 불안하다라거나 내려가면 공포감이 든다라거나 하는 게 아니고 더 사는 방법의 대응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게 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그리고 두 번째 얘기도 드려야 되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건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제가 이 그림은 몇 번 가져오긴 했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우리 지금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을 설명드리는 게 아닙니다. 먼저 출발한 거 1번 인프라. 자, 인프라 관련주들이 먼저 출발을 했어요. 인프라 관련주들 출발할 때 얘기를 보면 글씨가 왜 이러죠? 자, 인프라 관련주들 출발할 때 우리가 논리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이제 미국의 노후 인프라입니다. 노후 인프라 교체 수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행정부 단에 이제 수많은 수주를 발동시켰으니까 송배전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까지 엄청나게 혜택을 본 거고, 두 번째가 AI발 전력 부족 사태입니다. 전력이 부족하니까 전력 인프라를 추가해야 된다라는 걸로 출발한 게 여기 보게 되면 1차 변전소, 초고압 변전소, 송배전들 이런 애들이 이제 변압기 가는 겁니다. 당연하겠지만 변압기는 여기 다 들어가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러고 나서 갔던 게 얘네가 한 방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전선이 갔어요. 제가 좀 지우고 말씀드리면, 자, 전선이 갔는데, 자, 2번 전선 그럼 왜 갔냐? 전력 인프라를 막 만들다 보니까 당연히 필요한 게 전선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전선이 움직이는데 또 요건으로 작용했던 게 이제 구리 가격이 막 올라갔어요. 구리 가격 올라가니까 전선 안 봐야 될 이유가 없죠. 왜요? 전선 납품할 때 추가 마진이 당연히 발생하는 거잖아요. 전선이 좋다. 다 알고 있었고 여기에 인프라 수요와 더불어서 AI발 수요도 겹치게 되는 겁니다. 이 플로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지금 움직이는 애들 뭐냐면 얘네예요. 발전. 자, 전기에 대한 인프라 깔게. 그리고 전기 인프라를 쭉 설치하고 나면은 전선도 설치할게. 근데 전기를 그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발전소에서 전기 만들어야죠. 전기 만들 때 그럼 뭘로 만들 거냐 이거예요. 당연하겠지만 신재생 에너지가 주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신재생이 주목받을 때 우리 1번으로 봐야 되는 거 제가 뭐라고 했죠? 태양광 에너지. 자, 두 번째 자, 풍력 관련주. 풍력은 지금 조금 늦게 출발하고 있는 감이 없지 않은데 종목 봐야 된다라는 거고, 세 번째 이제 수소입니다. SOFC라고 해서 이미 많이 올라갔죠. 얘네들이 이제 주목을 받는 거고, 그리고 우리 주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원전을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 플로우를 이해하셔야 돼요. 얘네들 중에서 지금 제일 늦게 가고 있는 게 이 발전단 애들이라는 거고, 이 플로우의 지속성을 의미하는 거니까 굉장히 큰 규모의 수급이 이 전체적인 전력 관련된 섹터들에 집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종목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해하셨다는 가정하에 제가 빠르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태양광 보면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전력 관련 수요에 대한 문제도 있었지만 미국, 중국과의
분쟁 관련 이슈도 있었죠. 미국이 중국에서 태양광 하는 업체들에 너네 보조금 너무 받으니까 단가 경쟁이 불공정해 하면서 규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관세를 더 매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규제라기보단 관세를.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러면 우리가 많이 팔고 있는 수출 지향형 태양광 업체 어디 있죠? 하나솔루션. 당연히 먼저 봐야 되는 겁니다. 얘네 바닥에서 방향 튼 지 얼마 안 됐죠. 그리고 나서 얘네랑 같이 얘기 나오는 게 태양광 하면 당연히 이제 OCI 나와야 되는 거고. 전문가님 그러면요 수출 말고 내수에서는 뭐가 좋죠?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세 개만 보면 되는 겁니다. 얘네 셋이서 이제 태양광 모멘텀을 주도할 건데 일단 출발하고 있는 대장은 누굽니까? 하나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이 태양광 뷰를 보고 계신 분들은 하나솔루션을 포함해서 OCI, HD, 현대솔루션을 보면 되는 거고 이 중에 변동성 제일 큰 건 당연하겠지만 현대에너지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종목을 컨택하면 되는 겁니다. 얘네들은 지금 바로 시세가 끝날 종목들 아니라는 점 같이 말씀드려 보고요. 자, 끝이 아닙니다. 당연하겠지만 풍력 얘기 드려야 되는데 풍력은 몇 개 말씀드릴 종목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테마주고 실제로 실적 찍히는 애들은 CS-윈드 그리고 이제 해상풍력을 아주 잘 투자하고 있고 실제 매출 잘 만들어주고 있는 애들이 SK오션플랜트입니다. 얘네 두 개만 보시면 되는데 얘네들은 조금 출발이 늦죠. 아무래도 수소단이나 태양광 쪽이 먼저 수급을 받다 보니까 조금 늦는데 그렇다 보면 뭐가 더 좋냐면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저평가된 구간에서 담을 수 있는 게 이 풍력 관련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렸던 수소 같은 경우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머지 두 개 섹터보다는 좀 덜 좋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얘네는 실제로 수소 관련 인프라가 깔려야 되는데 아직 국내 같은 경우는 수소 관련 인프라가 덜 깔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아직 출발단입니다. 수소는. 그래서 실제로 현대차처럼 수소차 완성차를 만드는 게 아니면 오히려 좀 수혜주로서 지속성이 덜 발휘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종목만 좀 설명드리고 얘네 마무리할게요. 일단 두산퓨얼셀이 당연하겠지만 대장이고요. 같이 가는 게 S퓨얼셀, 어만퓨얼셀, 동아화성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같이 움직이는 건데 모멘텀은 두산퓨얼셀이 대장이니까 이쪽에서 찾으시면 된다라는 거. 이쪽 뷰 보시는 분들은 두산퓨얼셀 위주로 보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오늘 얘네예요. 두산입니다. 두산. 이어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두산퓨얼셀 말고 얘네 여기서 나온 두산 누굽니까? 퓨얼셀이 아니고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에너까지만 쓸게요.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얘네 안 그래도 원전 대장이었죠. 간다 얘기 많았습니다. 전기분 관련 이슈 있었죠. 체코 관련 지금 모멘텀 받고 있죠. 영국 모멘텀 받고 있죠. 이제 내일 모레 진행되는 UAM 대통령이 이미 우리 15년 전 원전 써봤으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한 번 더 쓰지 않을까 기대감 받고 있죠. 대외적인 이슈도 많이 받고 있는데 여기에 기름을 싹 부어줬습니다. 훨씬 더 집중해야 되는 이유 뭐냐? 뉴스케일 파워입니다. 지금 이제 SMR 소형 모듈 원전을 이제 SMR이라고 부르는데 얘네 대장이 누구냐면 뉴스케일 파워입니다. 미국에 상장된 주식이죠. 뉴스케일 파워가 얘네는 설계를 하는 애들입니다. 지금 50조 원 수주를 했어요. 보면 계약 금액 50조 수주를 했죠. 이 중에서 보면은 얘네 설계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주요 부품들 누가 공급할 거냐? 원전에 대한 실제 기술, 생산 기술을 누가 공급할 거냐? 두산 에너빌리티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이게 뉴스케일 파워와 두산 에너빌리티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뉴스케일 파워는 사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 파워한테 직접 투자를 합니다. 뉴스케일 파워가 스타트업일 때. 1억 400만 달러 정도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앞으로 너네 클 거 알아. 뉴스케일 파워 니네가 크면 우리한테 수주를 줘라는 거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뉴스케일 파워가 50조도 지금 출발 단계입니다. 얘기 계속 나올 거예요. 소형 모듈 원전 시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훨씬 더 커질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규모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요렇게 갈 겁니다. 요렇게. 시장 규모가 지금 이제 출발이에요. 2023년 영원이잖아요. 근데 10년 뒤에는 700억 달러, 43년, 그러니까 20년 뒤에는 3천억 달러대 규모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럼 SMR이 이렇게 커질 건데 여기 대장이 뉴스케일 파워고 뉴스케일 파워가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랑 함께 한다?
그러면 모멘텀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 지점을 좀 보셔야 돼요. 어떤 지점 보셔야 되냐면 제가 선 하나 그어드렸죠. 바로 이 박스권입니다. 이 박스권, 그러니까 원전주들 같은 경우는 다 박스권에 갇혀 있었고 다 상단 트라이를 하고 있었어요. 상단 트라이라는 거는 이 상방, 가장 상단에서 뚫는다, 이 박스권 뚫는다. 왜? 보통 이렇게 두터운 박스권 있죠. 오랜 기간, 1년, 2년 지속됐던 박스권을 돌파하는 자리가 되면 보통 시세가 거기서부터 분출이 출발하기 마련입니다. 거의 모든 종목이 다 똑같아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 자리에 있었던 거고. 얘만 그랬냐? 절대 아닙니다. 같이 볼게 당연하겠지만 이제 대회 수주 같은 경우는 한전이 이제 주도하죠. 한전이랑 한수원이 주도하니까 한전 기술 봐야 되는 거고, 한전 KPS. 추가로 뭐 작은 종목들 보면 우진엔텍 같은 종목. 제가 다 얘기 드린 애들이죠. 일진파워, G2파워, BHI 다 있는데 제가 뭔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얘네들 있죠. 다 박스권 상단입니다. 하나도 안 빼고. 자, 박스권 상단 트라이. 자, 얘네도 박스권 상단 트라이. 한전 KPS 박스권 상단 트라이. 우진엔텍은 이제 중소형주다 보니까 상단 트라이 하자마자 이미 날아갔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원전주는 지금 에너지단에서 특히 국내 주식 중에서는 제일 모멘텀이 좋다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신재생 중에서 봐야 될 거는 태양열이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원전주는 지난주에도 굉장히 좋은 관점으로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는 이게 이제 그러면 시세 나왔으니까 끝인가요? 라고 질문 주실 분들 분명히 계실 건데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전주는 계속 시장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5월 말이잖아요. 6월까지는, 그러니까 체코 모멘텀, 제가 요것도 잠깐만 설명드리면, 체코에서 지금 30억 수주 이슈가 있죠? 30조죠. 죄송합니다. 30조 수주 이슈가 있는데 이게 지금 프랑스랑 우리랑 2파전이거든요. 이게 지금 7월 초에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7월 결정까지 주식은 재료라는 게 있고 재료 소모라는 게 있습니다. 7월까지 쭉 재료가 소모되면서 상승 모멘텀이 지속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지금 SMR 이슈, 뉴스케일 파워 이슈까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한 원전주는 당분간 시장 중심주로 판단하셔야 되고 다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추적하는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열심히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제 많이 남지 않았는데, 자, 이슈에 대해서 저는 계속 여러분들께 모멘텀을 방송에 설명드릴 겁니다. 특히 오늘 제가 진행하는 화요일 같은 경우는 시장의 중심이 되는 얘기 위주로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정리 한 번만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우선적으로 얘기 드린 거는요, 화장품에 대한 얘기였죠. 중국, 한국, 일본이 먼저 풀리게 되면 우선 중국과의 외교 관계로 조금 어려운 모멘텀을 받았었던 화장품이 지금 풀렸지만 다른 국가 모멘텀으로 더 좋은 결과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게 된다는 거고, 두 번째로 얘기 드린 건 전력 관련입니다. 전력에서 전력 인프라 관련, 전선 관련주 다 갔습니다. 다음은 전력 발전 단계다. 발전 단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거는 신재생이랑 원전인데, 원전주는 더 좋은 모멘텀이 많다라는 점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SMR 모멘텀이 있다고 설명드렸으니까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도 좋고 실제 매출이 찍힐 가능성도 높고 차트도 좋고 안 봐야 될 이유가 없는 애들이 지금 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관심 종목을 오늘 수정을 하셔야겠죠? 네,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매주 화요일에 명인들의 복귀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